1942년 2월 일본은 인도네시아로 진출해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도착했을 때 일본군을 해방군으로 여겨서 환영했다고 하지. 자, 이때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호 관계를 맺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삶을 지켜준 일본인이 있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 이마무라 히토시라는 분이야. 그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네덜란드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수감되었던 수카르노를 석방했어. 일본군에 협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의 정치적 소신대로 행동하라 라면서 석방시켰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긍지를 빼앗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긍지를 잃은 민족에게는 멸망밖에는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자부심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마무라 히토시가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야. 수카르노를 석방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마무라 히토시는 파괴되어 있던 석유 정제 시설을 복구해서 유가를 네덜란드 통치 시대의 반값으로 내리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수탈했던 돈을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데에 사용해. 또 네덜란드가 금지시켰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 제목이 인도네시아 라야라는 곡이에요. 나중에 인도네시아의 국가가 된 노래인데 이 노래의 음반을 만들어서 배포를 시키기도 하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선정을 펼친 이마무라 히토시는 인도네시아 근무를 마치고 1944년 라바울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전쟁의 막바지여서 라바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연일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마무라 히토시는 370km에 이르는 지하 갱도를 구축하고 부하들 1인당 200평의 밭을 경작하게 하고 10마리씩의 닭을 키우도록 했어. 보급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지. 미군은 라바울을 공격하면 피해가 너무 클 것을 예상해서 결국 라바울 공략을 포기하고 얼마 안 가서 전쟁은 끝났어요. 종전 소식이 전해지자 이마무라 히토시의 부하들은 본국이 항복했지만 우리는 무장해제를 할 수 없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마무라 히토시는 자네들은 라바울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 그런 인재들이 목숨을 잃으면 일본의 재기는 불가능하다. 라바울에서 활약한 자네들이 귀국해서 나라의 부흥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을 설득했어. 자, 종전으로 이마무라 히토시는 극동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조만간에 이 극동 군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이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재판이에요. 자, 어쨌든 호주 측에서는 이마무라 히토시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무라 히토시 덕분에 석방됐었던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구명운동을 벌인 결과 10년형을 선고받고 도쿄 스가모 감옥에 수용됐어요. 이때 이마무라 히토시의 부하들은 마누스 섬에서 강제 노동형에 처해졌었거든. 이마무라 히토시는 이 소식을 듣고 메가더에게 자신도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 메가더는 나는 이마무라 장군이 옛 부하들과 같이 복역할 수 있도록
마누스 섬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진정한 무사도를 접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곧바로 허가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했어. 이 마누스 감옥에서 일본군들은 호주군에게 심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영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야. 이마무라 히토시는 호주군과 대화를 하면서 포로 처우 개선에 노력했어. 나중에는 호주군들도 이마무라 히토시의 그 사상과 철학에 감복했다고 하지. 이 마누스 감옥은 얼마 못 가서 폐쇄되고 이마무라 히토시는 1953년 다시 도쿄의 스가모 감옥으로 수용되고 나중에 거기서 출소해요. 이후에 그는 이 자택에 있는 다다미 방을 근신실로 이름 붙이고 전쟁 중에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것을 반성한다면서 독서와 지필로 여생을 보냈다고 해. 이 회고록 같은 저서를 집필해서 마련된 돈은 전사한 부하들의 가족에게 보내면서 여생을 보냈어요. 교과서에 이마무라 히토시의 내용이 실려 있나? なかった気がします。 내가 갑자기 교과서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물론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한국 교과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를 파괴하고 수탈하고 괴롭히고 조선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어떻게 했네 어쩌네 막 그러는데 죄다 이런 내용이야. 하여튼 증거는 없어. 그냥 그렇다 이거야.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야. 자, 내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김병헌 소장님께서 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직접 항의를 해서 교과서의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었거든. 자, 나도 몇 번씩이나 항의를 했어. 조선을 도왔던 일본인들에 대한 내용이 한국 교과서에서는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숨기려고만 하니까 역사의 모순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조만간에 제가 출판사에 그동안 어떻게 항의를 했고 또 출판사는 어떻게 답변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급해요. 시간이 없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72시간쯤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 왜곡을 하는 저들은 언론, 정부기관 등에 다 들어가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속도가 아주 빠르잖아. 거기에다가 법까지 제정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괜찮아. 나한테는 진실이 있거든.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의 왜곡을 비판하는 사이에 저들은 2개, 3개를 왜곡해버려. 진실은 내 편인데 시간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